네, 알렉스강 강윤혁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 모시고 또 저자님께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예. 네이버 증권. 이게 진짜 뭐 베스트셀러고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번에 또 개정판을 출시하셔가지고 저도 이 책을 또 보고 또 이렇게 배운 측면도 있고 해서 모셔가지고 단순히 그냥 책에 나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신 네이버 증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종목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지 그런 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알렉스 강 필명을 쓰고 있는 강윤혁이고요. 네. 투자를 시작한 거는 대략 한 20여 년 정도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때 이제 친구가 막 그때 워닝 막 사가지고 이거 삼성전자 이제 납품한다 막 그러면서 삼성전자 거기에 하면은 대박 나겠네 그랬는데 샀다가 막 물리고 그래요. 그래서 샀다가 이제 그때 저 100만 원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샀다가 물렸다 뭐 그러다가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하고 이제 공부하다가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그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이스트 소프트라고 있어요. 그 RG 있죠. 아, 그 상장 됐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상장을 한다. 이 RG 쓰고 있는데 이 회사가 비상장이었어? 근데 상장을 해? 대박 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대감만으로 그때 아마 상장가가 거의 10,000원, 9,000원에서 10,000원 이 정도였는데 글로 들어갔죠. 그랬는데 이게 반토막 나더니 반에 반토막 2,500원까지 막 떨어지고 그래서 야, 부인이 그때 이제 결혼을 했었거든요. 부인한테 우리 집 망했나 막 그러는데 안 되겠다. 그래도 이게 좀 더 가겠지 그러면서 물 탔는데 이제 그게 다행히 이제 투자가 이제 잘 돼가지고 반등을 해서 이제 수익을 거두고 그 후로 이제 굉장히 좀 몸을 사리게 됐어요. 야,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은 났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수익을 나도 되나 그런 이제 막 두려움이랑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안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왜냐면 월급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투자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뭐 강단에 잠깐 있기도 했지만 그게 뭐 완전히 그 정신 보장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집사람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냥 집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전업 투자로 나섰고요.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제가 뭐 막 슈퍼겜이다. 그래서 이제 저를 따르세요. 막 그런 입장이 또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막 뭐 다 털렸어요.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먹고 살 정도. 예, 그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전업 투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또 삶을 영위하시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배워가시는 그런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실 뭐 증권사 출신의 PB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약간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렇게 약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팁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증권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전업 투자자 거의 20년 정도 하고 계신데 얼마 정도 그 네이버 증권을 활용하시는지 많이 활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전업 투자자 그러면은 막 이제 화면 창 4개 딱 이렇게 띄워놓고서는 딱 이렇게 보면은 화면에 이제 막 차트 막 쫙 왔다 갔다 하고 막 HTS로 이렇게 하는데 주식을 이제 막 샀다 팔았다 막 이제 데이 트레이딩 뭐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제 책에서도 밝히고 그랬지만 좀 이제 증시 상승기 이게 좀 더 큰 흐름으로 해서 상승기 때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큰 수익을 거두고 나머지는 이제 작은 돈으로 그냥 자잘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투자자마다 다 매매법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매매 그 빈도수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점점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이버만 켜도 충분하다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이버만 켜도 차트 나오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웬만한 분석들, 뭐 재무 자료들, 그 다음에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만 어디에서 이렇게 잘 뽑아다가 요리만 해도 기업에 대해서는 얼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 감을 잡겠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HTS보다도 네이버를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막 자기 투자 스타일이 막 뭐 스캘퍼, 초단타 이런 거면은 막 분봉도 봐야 되고 틱도 봐야 되고 그래서 HTS를 많이 활용하거나 그런
쉽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사실 네이버 증권만으로 충분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걸맞는 개인 투자자, 특히나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그런 예, 건 예. 사실 그렇게 스캐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예. 정말 네이버 증권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팁을 좀 알아볼 텐데 일단은 뭐 약간 장기 상승 추세에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매크로 이슈도 보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현황을 살펴보면 뭐 고용 지표 미국에서 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지표도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를 계속해서 또 올린다라고 하고 예.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장이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긴 하죠. 예. 하지만 연초 대비로 본다면 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이게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사도 되나 약간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현재 예.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코로나 터지고서 이제 경기 침체다 간다 막 그러니까 이제 금리 막 낮추고요. 그때가 이제 이때였죠. 금리 막 낮추는 게 이때죠. 코로나 터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경기를 억지로 상승시킨 거죠. 이때까지 이제 증시를 막 상승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저점에서 다시 금리 막 높이면서 요즘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그러는데 사실 금리 높이면서 대부분 뭐 실적이 막 예전처럼 막 확 막 성장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침체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더 뭐 추가적인 침체가 나온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폭발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 정도 지나고 있지 않나. 근데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요쯤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요쯤에서부터 지금 이제 매수를 조금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얘들이 먼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추가적인 악재가 막 터져도 그렇죠. 이런 소신파들, 자기 소신을 갖고 있잖아요. 소신파들은 이미 이제 가치보다 주가가 더 싸진 상황이니까 주가를 시장에 주식을 별로 안 내놓거든요. 사실 주가가 더 이상 하락 안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요.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요. 여기 거래원 정보 하면은 오늘은 외국계가 이제 조금 더 매수는 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뭐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를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가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막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는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이 이거를 집중으로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둘까라고 보면은 저는 이거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외국인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방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그렇죠. 나오는 긍정적. 왜냐하면 이게 많이 매집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종목 토론실은 보지 마세요. 재미는 있어요. 예, 재미는 있는데 네. 요거는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뉴스 보시고 그다음 기업 실적 분석이라고 요거는 이제 그 재무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는 건데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위 이런 것들 이제 간단히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각각의 항목들은 하나하나 이제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각각의 항목들 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재무제표나 이런 데서 뭐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이게 나오는 순서가 거의 뭐 중요도 순으로 여기에 뽑아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냐.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봤는데 22년까지는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봤을 때 영업이익은 여기서 이제 21년에서 22년에 줄었고요. 당기순이익은 늘었는데 요거는 이제 기업 보고서 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 대략 짐작은 가는데 이제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컨센서스 증권사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평균 잡은 건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요거 때문에 이제 최근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줄었는데 2023년 12월 올해 전체 이제 성과가 이렇게 줄어들 예정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지지 않을까
올해가 이제 저점이고 내년부터 오른다 하면은 언제부터 매수를 할까 뭐 이런 이제 눈치 싸움 있잖아요. 그럼 언제가 최저점일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 1페이지 다 본 다음에 그 종목 분석 여기로 들어가셔서 요 기업 현황, 기업 개요, 재무 분석, 투자 지표. 그래서 이제 지분 현황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 밴드 차트도 저는 자주 봐요. 밴드 차트. 요게 이제 PER 차트, PBR 차트 이렇게 나오는데 PBR 차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보면은 요 빨간색 선이 이제 1.1배 거의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거죠. 요 1.1배에서 이렇게 지금 반등을 이렇게 보였던 걸 알 수 있거든요. 요걸 이제 뚫고 다시 PBR이 뭐 1.4배, 1.8배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직은 이제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점이다라는 거. 그리고 PER 차트 이제 돈을 얼마나 더 그 이익을 내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것도 거의 지금 저점 수준을 지나치고 있다.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늘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바닥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런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뭐 다음 달에 오르냐 내년에 오르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가치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넘어가자. 차트.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일봉 차트에서도 여기 보조 지표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거래량, 뭐 이동 평균선, 매물대 분석 같은 경우에도 설정으로 저는 한 20개 정도를 봐요. 예. 매물대를 20개로 나눠서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근 요 정도의 이제 매물이 좀 두껍게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요 정도에서 이제 밑에 아래에 있는 이제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100%는 아니죠. 여기 지지대 뚫고 또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쯤에서 이제 6만 원 초반 지금 매수하기 6만 4천 원, 6만 5천 원 좀 비싼 것 같은데 6만 원 초반 가면은 난 매수할 거야.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만 원 초반 정도 가면은 이제 막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뀜이라고 또 하잖아요. 네네. 막 이제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 아래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지지를 받고 이제 다음 상승 그때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요 위에는 또 이렇게 하면은 6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살짝 또 두꺼운 매물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또 위에서 이제 저항대 역할을 작용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저희가 고점이었네요. 단기 고점. 그러니까요. 예. 여기 보면은 신기하게 이렇게 맞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또 저항대가 보이니까 왜냐면 요쯤에서 이제 또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6만 5천 원이면 팔아야겠네 막 또 이런 사람들이 오고 지금 여기서 떨어졌던 사람들 이제 미처 못 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반등해서 6만 5천 원 가면은 얼른 팔아버려. 지난번에 못 팔았던 거 6만 5천 원에 지금 팔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여기서. 근데 그 벼르고 있는 사람보다 매수 수요가 더 많아지면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 같은 경우에 MACD 이런 걸 보시면서 MACD는 이제 전체적인 그 추세를 나타내는 건데 이동평균선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 꺾이고 하락하고 있구나. 그럼 당분간 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보고 이때부터는 지금은 이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요거 다시 요 MACD가 우상향을 시작하는 요 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주식 투자가 되게 기다리는 게 많아요. 제일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게. 그렇죠. 네. 기다리는 게 이게 전체 이 주식 이 기간을 다 살펴놓고 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 자체가 5%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시간 1년 365일 중에 이제 대략 증시 열리는 한 200일 정도 그 중에서 이거 좋다 지금 매수해야 될 시기야라고 하는 거는 한 10%? 그러면 한 20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0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20일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차트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 이야기하면 또 이제 차트 분석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물론 차트를 다 100% 신뢰하는 건 아니고 이 차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딱 그 기준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어디서 버느냐, 앞으로 어떻게 벌 거냐 뭐 그거 문제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있으신지? 네. 예. 삼성전자를 이 보조 지표에서 가장 아래 보면 외국인 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죠. 그러다가 21년도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6만 원 초반대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가 그 이후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20년도부터 6만 5천 원부터 9만 원까지는 뭐 기관과 개인 특히 이제 그 뭐 이때 당시 뭐 동학개미들 막 그러잖아요. 동학개미들이 거의 달라붙지 않았나. 그러면은 막 씁쓸한데 개인들이 달라붙고 외국인들은 야 이렇게 비싸게 사죠 그러면서 넘기는 거 이게 고점에서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매도를 멈추고 이제 매수를 이렇게 살짝 계단식으로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정도 측면에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약간 차트 관점에서 이제 그 매수 매도 한 타이밍을 잡는 법에 대해서 책에서도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빔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게요. 여기서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등락이 있었죠. 자, 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보조 지표를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MACD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동평균선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이동평균선이랑 캔들이랑. 원래는 이제 캔들만 있죠. 캔들. 이동평균선 이제 요 차트에서도 보시면, 원래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캔들의 나열만이 있는데, 요 캔들의 나열만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한눈에 딱 보기 힘드니까 여기 이제 지난 5일의 평균, 20일의 평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 평균선을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을 그려 놓고 나니까 지난 20일의 평균인 요 빨간색 선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요 캔들이 이제 이동 평균선들을 아래로 뚫고 지금 아래로 계속 뚫고 이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은 뭐 잡지 말아라는 뭐 그런 격언처럼 매수를 그러니까 추천을 안 드리고요. 여기서 요 추세가 그래도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 요 MACD를 보시면 요 MACD도 여기에서 이제 우하향하는 걸 이제 명확히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영선 요게 MACD 영선이거든요. 요 가운데 0 여기 있는데 요 영선을 아래로 이제 돌파하고 깨고 내려가면은 더 이제 큰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추세상으로는 이제 하락이다라고 하는데 야 오늘 이렇게 빠졌는데 이 정도면 저점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덜컥 계속 물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가 저점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저점인 거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이게 무릎에서 사는 이유가 발바닥 지나고 이제 무릎 올라올 때까지 요거 보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발바닥 지나고 무릎 올라오는 걸 안 기다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걸 잡아서 이제 나는 최저점에서 살 거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하락 추세 나오는데도 이제 그 매수가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럼 뭔가 이제 저점이 나왔고 무릎에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뭐 이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MACD 관점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오면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려놓고 지난 차트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MACD가 우상향이 시작됐구나 라는 게 이래 보이거든요. MACD가 우상향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은 상승 추세의 시작임을 알 수 있어요. MACD가.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과 요 캔들의 모양,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 모양, 이거는 거의 이제 좀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은 좀 감의 영역이
게 이제 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요거랑 이제 또 다양한 지표를 같이 섞어서 보는 거죠. 여기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은 533 요 지표로 요거를 이제 제일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제 책에서 이제 설명드린 게 MACD가 우상향이 나올 때 스토캐스틱이 좀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상향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스토캐스틱 골든 크로스 나온 게 요때잖아요, 요때. 요날. 예. 그러니까 주황색 선을 그 회색 선이 뚫고 올라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요 회색 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네. 요때. 그럼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지만 요 가운데서 스토캐스틱은 요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구나. 아, 그럼 요 양봉 1월 20일 날 매수를 했으면 괜찮았겠네. 그 여기서도 살짝 우상향이긴 하는데 여기서 또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즈음에서 이제 매수를 했으면 괜찮았겠네.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예. 듣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다른 이게 차트만 보면은 네. 되게 재밌고 차트만 보면 이제 다 막 될 것 같고 그런데 요 팁을 안 알려. 그래서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그 차트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방금처럼 지나간 차트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맞다고요. 근데 그래 그렇게 됐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 오늘자 기준으로 그러면 내일 캔들은 어떻게 이게 어떤 추세의 가능성이 높은가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저희 동네 그 삼선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동네 시장 자치회에서 표를 만들었는데 동네 그 요만한 이제 딱 시장 벽 뭐 기둥이나 곳곳에 붙였는데 어제 오신 손님 오늘도 오셨네 내일도 오시겠지.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어제 떨어졌는데 오늘도 떨어졌네 내일도 떨어지겠지 뭐 그런 식으로 추세를 갖고 있다. 이건 이제 거의 물리학 법칙 관성 갖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책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차트 분석은 대형주, 우량주 이런 무거운 종목들 있잖아요. 차트 분석은 여기서 주로 봐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128조 원짜리. 시가총액 2위니까. 예, 그렇죠. 삼성전자 이런 것도 차라리 차트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가치 투자가 뭐예요? 이게 기업의 가치가 있고 주가가 있으면 이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게 거래되는 거를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삼성전자, 뭐 LG 솔루션 이런 거는 전 세계의 기관, 개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삼성전자 창고에 반도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쉬어가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이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가치에 이제 현재 이제 뭐 자산 가치, 뭐 이익, 수익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전망 기대 가치, 뭐 이런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뭐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와 가치의 괴리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도 얼마 못 먹고 이런 대형주, 삼성전자 막 에코프로비엠 이런 걸로 난 가치 투자야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거의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럼 가치 투자는 어디서 해? 그러면 가치 투자는 이런 기관이 안 쳐다보는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시가총액 작은 것들, 뭐 예를 들어 일진전기 시가총액 2,740억 원. 굉장히 작은 종목이란 말이죠. 무게가 가벼워요. 이런 거는 사실 차트로 보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중형주 정도 되는 반대로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신뢰성이 소형주보다는 높다. 그래서 참고를 그렇죠. 하고 나서 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예. 잡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다 그렇게 이해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에코프로비엠 차트가 이렇게 있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투자자들도 많고, 여기에 지금, 야, 요새 이거 2차 전지 난리라는데, 막 배터리 아저씨 계속 나와갖고, 막 이거, 2차 전지 얘기하고, 앞으로 이거 10배 더 간다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요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치 투자를 이야기해요. 이 회사가 돈을 이렇게 벌 거니까 미래의 가치에 대한 이것과 지금 현재 주가는 미래의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증권사 보고서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나왔었잖아요. 이 에코프로비엠이란 이 회사를 가치 투자로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요 10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어야 돼요, 이미. 왜냐면 그때부터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미래 산업 전망을 읽고 그때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보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차트를 보고 먼저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요 MACD라든지 이런 거, 뭐 이동평균선, 요 캔들이 오늘 그냥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뭐 때리고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반등의 신호가 다시 나온다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안정권에 들었다 그러면은, 아, 나는 앞으로 10년간 이 회사의 가치를 볼 거야.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가치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물렸다 그러면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 사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막 욕하는 거죠. 이제 댓글로 막, 나 이 사람 믿고 주식 샀더니, 그렇다고 이제 제가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 저 사람 믿고 안 샀는데 막 올랐어. 막 그래도 안 되고요. 지금 이 정도에서 지금 굉장히 요때 타이밍에 23만 원, 20만 원 초반에서 굉장히 이제 두꺼운 매물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서 이제 빠져도 20만 원 초반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서 이제 좀 안달난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거는 이제 기대할 법하죠. 그리고 요 위로는 이제 여기가 최고점이었으니까 이 위로는 매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동안. 이게 최고점이니까. 그래서 요 전고점은 언젠가 이제 다시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요 지금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요 즈음에서 이제 21만 원 전후에서 이제 분할로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20만 원을 깨고 만약에 더 빠진다 하면은 그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손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정도는 이제 내가 손절을 감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투자가 다 100% 수익만 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걸 보고 들어간다라는 건,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 종목을 보고 남들이 다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지금에서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들어갔다가 요 대응 이제 지지선이 이제 깨졌을 때는 그 정도 이제 손실을 보고 빨리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 이것도 한번 차트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이때부터 쭉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2021년에서 쭉 하락 찍고 여기 이제 22년 10월 저점으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이렇다고 봤을 때 이 저점에서는 사실 아무도 잡을 수가 없고, 대부분의 이제 저점에서 잡은 사람들은 요쯤에서 많이 잡았겠다 하는 거죠. 요쯤에 이제 28만 8천 원, 29만 원 정도에서 많이 잡았구나. 그런 걸 이제 요걸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매물대는 지금 빠지면서 이제 매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물이 많이 걸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 윗단을 만들고 있는 거고, 아랫단은 거의 뭐 33만 원 선? 여기가 이제 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조금 약간 36만 원, 33만 원 이렇게 덜컥덜컥 있긴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 걸릴지는 두고 봐야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손바뀜을 하게 되면은 한 2, 3일, 일주일, 뭐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서 이제 MACD라든지 그 다음에 요 이동평균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최근에 요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좁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요 며칠 새 증시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하락 추세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하락 추세가 발생을 했네. 그럼 이유는 이제 찾아봐야죠. 뉴스. 여기서 이제 뉴스 분석. 여기서 종목 토론실 보시면 안 되고, 뉴스 분석으로 이제 여기서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그러니까 매수, 매도,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좋겠고, 펀더멘탈 관점은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매도의 기술 강의를 또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매도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지. 저 혼자 이제 중구난방으로 알고 있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딱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해요. 그러면 이게 쭉 오르죠. 올랐다가 이게 쭉 빠지는데, 빠지면서 이제 적당한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면은 이 벌어놨던 걸 이제 다 잃어버려요. 이런 걸 이제. 예.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체계화 시켜서 딱딱 정리를 해놔야겠다. 그래서 책으로 쓰려고까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건 나만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책은 내지는 않았는데, 매도를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들었던 이 플러스 성과를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너무 빨리 팔아버리면 이후에 막 쫙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저 중간에 다시 살까? 나 아까 그때 팔았는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딱딱 그 스킬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명쾌하게 딱 뭐 이런 게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이제 뭐 내용도 굉장히 방대할 뿐더러,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마다 다 달라요. 이게 예를 들어 투자하는 그 기간, 투자 기간이나 투자 방법에 따라서도, 아까 그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계속 지금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좀 짧게 보는 뭐 스윙 트레이딩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매도 신호예요. 이렇게 이제 뭐 장대 음봉이라든지 뭐 음봉이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거라든지 뭐 MACD라든지 모든 게 다 이제 매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호죠. 그럼 매도를 해야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전에 그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가치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는 매수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매수하는 거랑 자기 투자 스타일,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갈 때,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이제 투자 전략으로 매수를 하는 건가, 거기부터 이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이런 걸 이제 각각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차트 분석으로 수익 내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차트 분석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가치 투자, 그리고 이제 가치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그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방금 그 매도의 기술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빔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완전히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그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는 이 종목은 진짜 10년, 20년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점점 다가오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도 못 샀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네 막 그러면서. 그런데 한 중간, 상승 중간 추세 보면서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유, 내가 이 종목에 그 누구 영상 보면서 거기서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손실만 보고 나오네 막 이제 욕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투자자마다 이제 자기의 그 매매 스타일, 매매 투자 전략 요거를 먼저 조금 다 정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자기만의 이 투자 스타일, 투자 전략 이런 거 없이 왜냐면은 이런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그 뭉뚱그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진짜 뭐 거시경제적인 이야기를 막 할 때도 있다가 방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차트로 뭐 이렇게 일봉 보면서 요때 지금 뭐 하락 추세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거 보면서 그때 걔는 하락 추세니까 팔라고 했던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진짜 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점에서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맞다 이거는 없고 그냥 이제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자기의 이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 달란트 투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건 아니고 이건 맞다. 예. 근데 사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정말 맞는 투자 스타일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존중을 하고 사실 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남에게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이 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 잘 기울이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면은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출간하신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용혁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